미국 차트를 점령한 마리아의 앨범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마리아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미국 차트에서 성공시킨 최초의 아티스트로, 그로 인해 글로벌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마리아의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인기 차트에 올라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탄을 안겨주었다. 특히 마리아는 그동안 트로트를 주제로 한 음악이 서양에서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앨범의 발매와 동시에 그녀는 미국의 주요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갔다. 이 앨범의 성공은 단순히 마리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해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앨범은 마리아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음악적 역량을 한껏 발휘한 결과물로 그녀의 팬들은 물론 음악 전문가들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리아는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 앨범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의 성공은 단순한 차트 순위 상승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팬들은 마리아가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서 성공시킨 것을 두고 상상조차 못했던 성공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그녀의 이번 성공은 트로트 음악이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마리아의 앨범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가수 마리아 근황이 궁금해서 인스타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과거 버클리 음악대학 합격자였더군요. 버클리 음대라는 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학교일 텐데 마리아라는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지닌 가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가수 마리아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력상으로 버클리 음대라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케이블 프로그램인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와 유학소녀에 출연하면서 버클리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이후 가수 마리아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에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꾸는 마리아를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폴란드계 미국인 엄마와 독일계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가 한국 트로트에 빠져 한국까지 오게 된 사연은 마치 영화 같죠. 15살 때부터 케이팝에 빠져 한국어를 독학하고 태권까지 배웠다는 말이야.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특히 내일은 미스트롯 2분에서 보여준 그녀의 무대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한국어 발음과 트로트를 소화해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첫 번째, 가수 마리아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트로트를 연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보통 스타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한데 가수 마리아는 스타가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언니로서 보기 참 좋습니다. 가수 마리아 근황은 최근 음악경연대회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춰졌는데요. 바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축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마리아 가수가 축구와 인연이 깊더군요. 축구선수 지소연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고 마리아가 어렸을 때 3년간 축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축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도 선출이라서 섭외를 요청한 듯 하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박혜신 가수입니다. 박혜신님은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는 음악과 관련 없는 농업일에 종사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다가 2006년 고향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연말결선에도 출전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에서 가수 박혜신님을 본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42세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가수 박혜신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에서 그녀의 일상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 옥시 부인 전 전우. 감독에게 협박당했다. 이미 작품 2개 촬영 중인데 전참시 종합. 지난 1일 어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이하 전참시 332회에서는 30년 지기 절친 콤비 신현준, 정준호와 매 작품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배우 연우의 꿀잼 보장 하루가 그려졌다. 전담 매니저 없이 활동 중인 신현준과 정준호는 스케줄에 맞춰 서로의 매니저로 변신했다. 정준호의 일일 매니저가 된 신현준은 결혼식 성혼 선언문 낭독 스케줄 있는 정준호와 함께 식장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이동 도중에도 천박하게 웃지 말라며 티격태격하는 등 환장의 케미로 비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정준호는 영화 친구에 캐스팅됐었지만 신현준의 반대로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화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듣던 신현준은 미안함의 말을 잇지 못했고 30년간 감춰뒀던 이들의 이야기가 보는 재미를 더했다. 한편 신현준과 정준호는 고깃집으로 향했고 식사 도중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식을 언급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현준은 12년 전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깽판 친 정준호에게 결혼한 거 후회하지 너?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혼 날짜 잡았어 라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응수했다. 오래된 우정으로 비롯된 두 유부남의 매운맛 토크가 모두의 폭소를 유발했다. 그런가 하면 정준호는 영화 귀신경찰 언론 시사회가 있는 신현준을 위해 일일 매니저로 나섰다. 신현준과 함께 영화를 찍었던 고 김수미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기 위해 절친 정준호가 종일 발벗고 나선 것인데 정준호는 자진해서 매니저 업무에 경호 업무까지 추가하며 일당백 활약을 펼쳤다. 두 사람이 도착한 시사회 현장에는 신현준의 가족부터 고 김수미의 아들까지 참석했다. 집중해서 영화를 보던 신현준은 평소 범언이로 칭했던 고 김수미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을 터뜨렸다. 신현준의 옆을 든든히 지키던 정준호는 형은 내 롤모델이 되어버렸어. 형 같은 다정한 아빠가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연기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라며 마음을 전해 모두를 울컥하게 했다. 신현준 역시 어머니 돌아가시고부터 지금까지 일부러 웃게 해주려 하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화답했다. 투덕거리다가도 서로의 편이 되어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찡한 감동을 선사했다. 다음으로
배우 연우의 온앤오프 확실한 반전 일상이 공개됐다. 화제의 드라마 독시부인전을 비롯해 개소리, 우리, 지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 중인 연우는 눕순이, 누워있는 집순이 모두로 눈길을 끌었다. 전현무는 독시부인전 감독님이 차미령 역할에 견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더라라고 전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연우는 독시부인전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작품 2개를 이미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시부인전 감독님께서 촬영 중인 감독님께 전화해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셨다더라. 두 감독님이 선후배 사이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확한 캐스팅 이유는 못 들었지만 감독님이 그냥 차미령이라는 역할에 연우가 딱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아늑한 분위기의 집에서 줄곧 누워있던 연우는 소파와 한 몸이 된 듯 일어나지 않았다. 연우는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태블릿 PC, TV, 리모컨 등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배치해뒀고 일명 연우존에서 식사까지 해결했다. 집을 나선 연우는 필라테스 센터로 향해 운동을 시작했다. 자타공인 워너비 몸매의 소유자 연우는 필라테스 경력 5년 차라 밝혔지만 전참시 출연자 중 역대 손에 꼽히는 뻣뻣한 유연성으로 참견인들을 당황케 했다. 잠시 후 연우는 3년간 함께해온 윤슬기 매니저를 만나 스케줄 장소로 이동했다. 윤슬기 매니저는 5년 동안 해군 생활을 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항공무장 여군 1기였다고 해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윤슬기 매니저는 과거 군인 생활과 솔로인 점을 노린 연우의 무맥락, 장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화보 촬영장에 도착한 연우는 윤 매니저를 위해 솔로 탈출 프로젝트를 실시. 스케줄표에 매니저의 남자친구를 구하는 문구를 적는 공개 구혼으로 장꾸미를 발산했다. 연우는 드라마 독시부인전에서 부부 호흡을 맞춘 배우 김재원과 커플 화보 촬영에 돌입했다. 연우는 김재원을 만나자마자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꽁냥꽁냥 모멘트를 선보이며 촬영을 이어갔다. 연우와 김재원은 완벽한 케미를 자랑하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줬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참시 332회는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 1.9%로 동시간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가구 시청률 또한 4.1%로 동시간대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준호가 배고픈 신현준을 위해 라면을 준비해준 것도 잠시.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먹으라며 침을 뱉는 장면은 시청률 5.1%까지 치솟으며 안방극장의 유쾌한 재미를 선사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마술계의 레전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등장한다. 신선한 장비가 가득한 이은결만의 특별한 공간 공개와 함께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마술사들의 회식 모멘트가 그려진다고 해 기대가 모인다. 또한 데뷔 이래 첫 연예대상 시상식 나들이에 간 최강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각 대기실을 산책하는 모습들이 공개된다.